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손유나입니다. 잘 지내셨죠? 화요일 수업 잘 듣고 과제 잘 제출해 주셨고요. 복습도 잘 했을 거라고 믿고 오늘은 화요일 수업에 이어서 대단원 2 효과적인 의사소통 중에서 페이지 교과서 72쪽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72쪽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 가지만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담화에 대해서 배웠고 발화에 대해서 배웠고 또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럼 지금 교과서 72쪽을 먼저 펼쳐보고 여러분이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2쪽에 맨 위에 올라가면 좀 이렇게 여백이 있을 거예요. 교과서 여백에 간단하게 1번 하고 담화의 구성 요소라고 적어 보겠어요. 다 하셨나요? 다시 72쪽에 교과서 72쪽 위에 쪽에 여백에 1번 담화의 구성 요소 몇 가지였죠? 맞아요. 4가지였죠. 그 4가지를 각자 여러분이 외워서 한번 써보고 다 쓰고 오늘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인증샷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각자 쓰는 동안에 본격적으로 수업 준비 한번 선생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준비되셨죠? 자, 페이지 72쪽입니다. 맥락을 고려하여 의사소통하기.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말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지금 가하고 나의 상황이 2가지 다른 상황이 교과서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스스로 한번 파악을 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 나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는 머리 예쁘게 잘랐네. 나도 이제 머리하고 올게. 자,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니까 이 공간은 어디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미용실이죠. 미용실. 미용실에 커플이 같이 머리를 하러 간 것 같아요. 자, 다 하고 나서 내 머리 어때? 하고 보여주니까 남자친구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나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커플이 이번에는 어디 있어요? 차림표 보이고 막 이렇게 그림 먹는 그림 보이는 거 보니까 식당이죠. 식당에서 허겁지겁 먹었더니 벌써 배가 부르다. 나도 맛있어서 금방 다 먹었어. 부족하면 이거 더 먹을래? 괜찮아. 자, 상황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인지 쓸 수 있겠죠? 가는 어떤 상황? 맞아요. 미용실에서 머리 모양에 관해 대화하는 상황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에요? 맞아요. 식당에서 음식을 더 먹도록 권유하는 상황입니다.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그럼 가하고 나의 밑줄진 말에 담긴 뜻을 말해보자. 가에도 괜찮아가 나오고 나에도 괜찮아가 나와요. 겉으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뜻은 어떻게 쓰였어요? 다르게 쓰였어요. 자, 어떻게 다르게 쓰였어? 가에서는 머리 어때? 괜찮아. 이거는 좋아. 잘 어울려. 이런 뜻으로 쓰였겠죠. 나에서 더 먹을래? 하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나 더 안 먹어도 돼. 부족하지 않아. 이처럼 같은 단어이지만 상황에 따라 의미가 어떻다? 다르게 사용된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하는 거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 3번 가하고 나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밑줄 친 말이 다르게 해석되는 까닭이 뭐냐? 이게 제일 오늘 이제 문제 중에서는 좀 중요하겠죠? 3번에 일단 별표 한번 쳐보고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오늘 배우는 걸 잘 기억을 더듬어서 가장 핵심 단어가 들어가야 돼. 이 이유를 쓸 때 핵심 단어는 뭘까요? 맞아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는 이 상황과 바꿔줄 수 있는 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맥락.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말이 쓰이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면처럼 괜찮아를 쓸 수 있는 다른 상황을 떠올려보고 그 뜻을 이야기해보자. 뭐 볼까요? 다치지 않았어? 괜찮아. 이때 괜찮아는 어떤 거예요? 나 다치지 않았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겠죠? 거기 4번 밑에다가 선생님이 설명한 거 간단하게 여러분이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페이지 74쪽입니다. 말하는 이의 의도와 목적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대화를 해보자. 말하는 이의 상황을 고려하여 밑줄 친 말에 담긴 의도를 생각해보자.
말하는 이가 그 말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를 잘 파악하려면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얘가 어떤 상황에서 앞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을 던졌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훌륭한 의사소통자가 되겠죠. 그럼 먼저 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책들을 도서관으로 옮겨야 하는데 예빈아 잠깐만. 응? 너 시간 있어? 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도서관에서 책을 옮기다가 시간 있어? 라고 물어봤으니까. 근데 보통 도서관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남녀가 이렇게 뭐 카페라던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남자가 먼저 와서 뭐 또는 여자일 수도 있죠. 야, 너 시간 있어? 시간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보통 작업 건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작업 거는 멘트가 아니고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너 시간 있어? 라는 것은 어떤 의도로 쓰였을까를 이제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거 제대로 파악 못하면 오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말하는 이의 의도와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이 이게 그 전에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말하는 이의 상황을 고려하여 밑줄 친 말에 담긴 의도를 생각해보자. 자, 너 시간 있어? 너 나랑 데이트할래? 이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의 의도는 시간 있으면 책을 함께 옮겨줄래? 라는 뜻으로 물어봤지요. 자, 그랬더니 이제 예빈이가 의사소통을 잘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파악하고 맥락을 잘 파악한 사람이라면 지금 남학생이 얘기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고 원하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볼까요? 말하는 이의 의도와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이 예빈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렇지. 그 속마음까지 그 의도를 잘 파악해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같이 책 옮겨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맥락을 잘 파악하는 훌륭한 의사소통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의사소통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교과서에서 이런 단어를 공부하고 학교 나와서 다양한 방법으로 친구들하고 상호 이제 교류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관계도 맺어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다음 교과서 75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화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까닭을 알아보자. 자, 이번에는 어떤 차이? 문화에다가 우리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로보트가 어떤 말 때문에 당황했을지 말해보자. 자, 로보트라는 걸 이름만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죠. 외국인일 것 같죠. 한번 대화를 보겠습니다. 로보트 인사에 이분은 우리 엄마야. 그 로보트가 우리 엄마? Our mom? 내 엄마? My mom은 미국에 있는데 하면서 약간 당황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한번. 자, 그럼 로보트가 어떤 말 때문에 당황했어요? 그렇죠. 우리 엄마, 우리는 그냥 우리 엄마, 우리 동생, 우리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미국에서는 our하고 my를 확실히 구별하니까 이게 당황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1에서 찾은 말이 각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추측해보고 의미의 차이가 생긴 까닭을 말해보자. 지훈이의 우리 엄마는 누구 엄마? 그렇죠. 자신의 엄마. 로버트의 우리 엄마는 누구의 엄마? 자신과 지훈의 엄마. 자, 이런 의미 차이가 생긴 까닭. 한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처음에 얘기해줬어요. 어떤 차이? 그렇죠. 로버트가 살아왔던 문화. 다른 나라잖아요. 지훈이가 살아왔던 나라의 문화. 서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라고 여기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75쪽에 2번에 의미의 차이가 생긴 까닭에 문화의 차이라고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문화의 차이가 나타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뭘까요? 맞습니다. 적어볼까요? 여러분 스스로. 문화의 차이가 나타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글로벌한 세상이 되었고 더 많은 국제적인 교류라든가 여러분도 해외 나가서 일할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더 다양한 사람, 또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다문화 학생도 점점 더 많이 유입되고 있죠. 이렇게 문화적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야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라고 적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6쪽입니다.
다음 대화를 보고 세대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사소통할 때 필요한 태도를 알아보자. 이번에는 무슨 차이? 맞아요. 세대 차이입니다. 1번 이 대화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쓴 말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그럼 일단 대화를 봐야겠죠. 대화를 잘 보고 세대 간에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어가 뭔가 한번 스스로 잘 파악해 보세요. 할머니,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쓰다듬으며 아유, 우리 민지 복스럽게도 생겼다. 민지는 싫은 표정으로 네? 제가 복스럽다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 복스럽다고. 자, 잘 파악이 되셨어요? 할머니하고 우리 손녀하고 다른 의미로 쓴 말이 뭐예요? 맞습니다. 복스럽다는 말이죠. 할머니가 쓴 복스럽다는 어떤 의미? 긍정의 의미, 친해지고 싶은 말, 칭찬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세대 때는 복스럽다는 말을 들으면 칭찬이었어. 근데 민지, 우리 세대는 복스럽다 하면 사실 우리 기분 안 좋아해. 왜냐면 요즘에는 좀 통통하거나 뚱뚱한 사람보다는 마른 사람을 선호하는 그런 사회적 배경이 있고 문화가 있다 보니 복스럽다라는 거는 약간 뚱뚱하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좀 싫어해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차이로 인해서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답은 할머니가 쓴 말은 복이 있어 복이 좋다. 긍정의 의미지고 민재는 뚱뚱하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의미를 받아들였다는 것까지 일단 이해하시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대 간에 지금 현재 현실이 세대 간의 차이가 있고 또 세대 간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 간의 차이가 심하다고 서로 등지거나 벽을 지고 소통하지 않고 살면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각박해지고 갈등은 점점 심화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놔두면 안 돼. 우리는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태도가 필요해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세대에 따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음을 알고, 즉 세대 간에 의미의 차이가 있음을 알고 그거를 인정해 줘야 돼. 할머니 세대 때는 그게 좋은 의미였기 때문에 이미 두뇌 구조에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또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내 할머니 입장에서 우리 때는 복스럽단 말이 좋은 의미였는데 지금 손녀가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내가 다른 단어로 옮겨서 다른 단어를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바꾼다거나 또는 손녀 입장에서 할머니가 복스럽다고 표현을 한 거는 내가 뚱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참 보기 좋고 인상이 좋고 이런 의미로 쓰인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주면 갈등이 작은 거에서 갈등이 크게 생기지 않을 수 있겠고 그런 태도를 우리는 서로 가져야겠고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여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좀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잘 풀어봤고요. 이제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락,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배경이나 환경으로 그 성격에 따라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나뉜다. 자, 아까 상황, 도서관에서 있었던 상황, 미용실에서 있었던 상황, 식당에서 있었던 상황에 따라 같은 단어가 다르게 쓰이는 거, 뭐 이런 거 살펴봤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사회 문화적 맥락은 아까 그 다른 나라 친구들 간에 그 어떤 다르게 해석하는 거, 그리고 세대 간에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했던 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제 선생님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를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 놨어요.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상황 맥락. 담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처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적, 공간적 상황이나 주제, 의도와 목적 등을 포함함. 사회 문화적 맥락. 담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 이념, 공동체의 가치, 지역, 세대, 다문화 등을 포함함. 상황 맥락 및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담화의 의미를 이해하며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음이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77쪽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과 적용, 생활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담화의 의미를 파악해보고 담화의 특성을 알아보자. 요거는 선생님이 과제로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같은 발화가 상황에 따라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정리해보자. 요거는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충분히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어요. 알려줘서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지만 어떤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고 난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보고 생각해보고 답을 맞춰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역량을 더 잘 함양시키겠죠. 수학에서도 기본적인 공식은 배우고 나머지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처럼 국어에서도 앞에 배웠던 개념들을 잘 되새김질하면서 이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세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앞에 가는 어디예요? 지하철에서 노약자석 앞에 이 말이 적혀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나는 마찬가지로 같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세요인데 도서관 열람실 안에 이 말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단은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세요라는 표지가 붙여져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세요. 아까 괜찮아처럼 상황에 따라 이 같은 겉으로 보였을 때는 같은 말이 상황에 따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른지 그걸 구체적으로 써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은 지금 77쪽에 1번 같은 발화가 상황에 따라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정리해보자. 가나다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답을 적고 2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담화의 특성을 말해보자. 요거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앞에 가, 나, 다에 답을 여러분이 스스로 달고 인증샷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2번,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가나다를 봤더니 같은 말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파악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도출해낼 수 있는 담화의 특성은 뭐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다 얘기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같은 발화가 장소라는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같은 발화가 같은 말이 이 말은 이제 발화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말로 표현하는 거, 글로 표현하는 거. 발화는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표현되는 건데 표현 방법은 말로 하는 거하고 쓰는 거잖아요. 그 다 같이 두 개를 합쳐서 같은 발화가 장소라는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오늘 도출해낸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이해하고 나서 잘 개념화하면 시험 문제도 잘 풀 수 있고 시험도 잘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과 좀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깊이 있는 관계와 다양한 관계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의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요구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을 배우고 학교 와서도 다양한 관계를 맺어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을 이 시간 이후에 집에서 친구, 엄마, 아빠, 동생부터 여러분이 잘 소통하고 맥락에 맞게 한 말이라도 한 단어라도 제대로 쓰려고 하는 그런 연습과 훈련이 되셔서 여러분 행복한 인생에 좋은 바탕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배운 페이지 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